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살해 용의자인 남성이 이 전 연인, 즉 살해된 여인의 집에 침입하는 장면의 CCTV가 저희가 입수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인데 깜깜한 새벽, 자세히 보세요.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갑니다.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요. 보이십니까? 15분 뒤 아파트 등이 차례로 켜지더니 출입구로 이 남성 유유히 빠져나옵니다. 이 남성입니다.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숨진 거죠.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. 자,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언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자는데 가라앉는 소리가 나더라고. 뭐 가운데 크리씩 나는 수걸 들리가지고 그때 내가 자다가 깨짝할길래 그때 별것을 타니까 피비린내가 나더라고.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. 사건의 전말을 보시죠. 40대 용의자 B씨, 앞서 우리가 CCTV를 봤던 그 남성입니다.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그 남성입니다. 가스관을 타고 A씨,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했고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심정지 상태로 발견,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알고 봤더니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, 법원에서.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던 전력이 있습니다. 지난 4월에.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요. 아니 수사에 잘 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. 결국 구속이 안 됐고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. 급기야 주민들이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는 거예요. 아파트 주민, A씨 몸에 상처, 부부싸움인가 생각했다. 이웃 주민이 막아서자 남성이 자리를 피했다. 종종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 말다툼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. 이태규 의원님,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, 그러니까 법원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, 이른바 예고된 범행, 이 흔히 강력 사건을 분석할 때 이런 용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?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한 바도 있었고 검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이웃 주민들에게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왔고 저 여성의 몸에서 상처까지 보였다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아쉬워요.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느냐, 기각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일단 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불구속 재판, 불구속 수사 이런 이제 원칙을 존중한다는 거는 저는 뭐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원이 어떤 그 구속영장을 그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의 그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되거나 아니면 뭐 증거인멸의 도주의 우려가 없을 적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좀 잣대를 적용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조금 더 그래서 이제 피의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 가능자,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중심으로 조금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이제 남녀 관계나 스토킹 범죄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. 네. 또 이제 감정적으로 격화됐을 적에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로 그런 치명적인 범죄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도 바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뭐 경무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이런 이 특수한 상황, 특수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보다는 피해자 중심 사고를 해서 이런 사고를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일반 국민들 좀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최근 갸우뚱 의아하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장 기각 같은 아쉬운 판단들이 계속 국민들 사이에 누적이 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양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유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
저 지금 피의자가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건이 이제 스토킹 범죄법 처벌법입니다. 네. 근데 스토킹 처벌법이 다른 범죄와 다르게 위험한 거는 이 사건처럼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더라도 조금 구속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단순 살해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특가법상 보복 살해에 해당하거든요. 왜냐하면 네. 이미 지금 수사 중인 사안, 즉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그런 이제 일종의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거에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그 10년 이상의 징역, 무기징역,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의자가 조속히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. 예,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지 않느냐.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보호 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자택 현관에 AI CCTV 설치. 하지만 용의자는 가스관으로 진입했어요. 스마트워치 최근 반납됐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지만 보호를 받지 못한 거죠. 경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되고 임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라고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정치준 변호사님,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결국 이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완벽할 수 없다. 아니, 어쩌면 경찰의 보호 조치는 이렇게 뭐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된 거예요. 일단 제가 봤을 때 저 피의자는요, 집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저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,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운동신경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? 가스관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, 그런데 너무 법원은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본 것 같아요. 네. 그냥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.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요,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?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전과 같은 게 동종의 전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조금 전에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만 본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너무너무 관대한 나라다. 이거는 진짜 그러다가 피해자들만 그 손해를 갖다 보고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.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관련 제도 같은 것들도 좀 그 조정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. 네,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